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막히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다는 정신질환인 공황장애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질병 공황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수진입니다. 공황장애는 최근 방송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며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만 20만 명을 넘어서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공황장애의 증상과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란 예기치 않은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증상이 없을 때도 증상이 발현될까봐 미리 두려워하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이 제한이 되는 등의 악영향이 생기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공황 발작이란 어떤 외부의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과 동반하여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공황 발작은 본래 외부의 위험에 반응하기 위한 뇌의 정상적인 작용입니다. 그러나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반응하여 발작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경보기가 잘못 작동하여 아무 때나 경보를 울려서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기준 공황장애 환자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 중 40대가 23.4%로 가장 많았습니다. 40대 이상 환자가 많은 이유는 초기 성인기에 치료하지 않고 악화한 후에나 뒤늦게 치료를 시작하거나 초기에 꾸준히 치료하지 않아 만성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40대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발병이나 재발이 많고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병원 진료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함께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황장애 환자가 늘어난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로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견이 심한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편견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황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 외부적인 스트레스, 개인적인 인생의 경험, 특히 유년기의 초기 경험과 이에 따른 인격의 발달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됩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인지, 행동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분석 이론이나 인지행동 이론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최근의 연구는 생물학적 요인이 공황장애의 주요한 원인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뇌 기능과 구조의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가바,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의 이상, 그다음에 축두엽, 전두엽 등의 뇌 구조 이상 등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많은 수가 증상 발생 전에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의가 환자의 병력, 정신상태 검사 등을 통해 공황장애를 평가하게 됩니다. 필요 시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또 같이 진행합니다. 공황 발작과 유사한 증상을 갖는 신체 증상은 간상동맥 질환, 갑상샘 및 부갑상샘 기능 이상, 간질, 갈색종, 저혈당, 심실상성 빈맥 등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검사를 시행하여 각 질환을 감별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뇌검사, 혈액검사, 심전도와 소변검사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맥박이 빠르게 뛰고 심장 박동이 심하게 느껴진다. 호흡이 자주 가쁘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진다. 손발이 자주 떨린다. 땀을 심하게 흘리는 편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 그다음에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불편하다, 그리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 신체적 증상 가운데 4개 이상의 증상이 발생을 하면서 10분 안에 최고조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공황장애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런 경험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공황장애 치료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정신치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약물치료는 SSRI로 알려져 있는 항우울제가 대표적인 치료법이 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항우울제는 치유 효과가 비교적 오래 유지되고 습관성이 적고 1차적으로 선택을 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약을 먹으면 초기에 불면이나 흥분, 과민, 구역, 허약감, 발한, 식욕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초기에 불편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후에 나오는 항불안제와 초기에는 같이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항불안제는 항우울제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지속시간이 짧고 현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약물을 중단했을 때는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 저하라든지 졸림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시 주의를 요하기도 하고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이 있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된다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어도 8에서 12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약물 치료는 시작하실 때는 전문가와 반드시 의논하셔서 진료와 처방에 따라서 사용을 하셔야지 되겠고, 임의대로 약을 먹는다든지 임의로 중단하시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치료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황장애는 적절한 치료가 동반된다면 70에서 90%가 대부분 호전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공황장애는 굉장히 반가운 병 중에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에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확실한 치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공황장애가 있으신 가족분들, 친구분들이 보여야 될 방법으로, 우선의 공황 발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마음이 약해서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으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이제 의지가 약하다든지 뭐 이렇게 정신력을 강하게 가지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 공황 발작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황 발작이 나타났을 때는 환자 본인은 밖으로 나가서 숨을 좀 고른다든지 환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니면 가능하면 숨을 천천히 이렇게 내쉬는 것을 연습을 평소에 해두시면 이 발작이 오셨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공황 발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 가족이 있다면 공황 발작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완화된다는 거, 공황 발작 자체는 100% 우회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지 않도록 안심시켜 주시고 가호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주로 완벽주의적이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으시다든지 주의를 자기 뜻대로 조정하거나 통제하시려는 욕구가 많으신 분, 그리고 되게 열정적이신 분,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공황장애가 흔한 것 같습니다. 공황이 잘 오는 특징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조금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성취의 기준이 타인이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삼으시거나 약간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두시는 것, 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요. 가로로 인한 신체 증상이 있으면 쉬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시기를 조절하시는 것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 담배나 니코틴의 섭취를 줄이시고요. 신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 짠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육고기, 가단, 당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주 숨을 길게 내쉰다든지 일정하게 호흡을 하시는 거, 매일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이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명상이나 이완 활동 등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차분하게 관찰하시는 힘을 기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감기나 소화불량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완치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불안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